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김근수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시장만 먼저 빠르게 얘기하면은 괜찮았어요. 뭐 종합지수가 엄청 세고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오늘 골고루 올라갔죠. 웬만한 섹터가 다 빨간불을 켰다고 볼 수 있고 올라가는 폭도 종목마다 다르긴 했는데 세게 쏘는 애들이 많았어요.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애들. 그래서 오늘 종합지수는 코스피가 플러스 1.4, 닥이 플러스 1.6이니까 그냥 괜찮은 편이었는데 시장 종합지수 수치에 비해 가지고 체감상으로는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어차피 최근에 시장 움직이는 게 다 이런 얘기라서 어제 오늘 있었던 이란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이죠. 토요일 날 파키스탄이랑 우리나라가 시차가 한 4시간 정도 돼요. 우리가 4시간 빠르거든요. 파키스탄 현지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미국이랑 이란의 첫 번째 대면 회담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4시간을 더하게 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후 2시가 회담입니다. 주말 동안 열리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 나온 뉴스 플로우를 보면 나쁜 얘기 나올 만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 이란 뉴스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좋은 얘기일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골고루 움직였다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도 좀 더 센 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경기민감주 그쪽으로 보면 이제 뭐 철강이랑 뭐 건설 이런 건데, 얘네가 뭐 어제도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번에 이제 전쟁 끝나게 되면 뭐 석유 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게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또 재건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어찌됐건 간에 얘네 둘이 좀 장중에 센 모습이 있었고, 여기다 더하면은 뭐 통신 장비 같은 거,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스플레이가 좀 특이한 애였고, 반도체도 괜찮았고, 바이오도 좋았고, 전력설비 오늘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여튼 전력설비가 최근에 흐름이 시장보다 훨씬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다 더하면은 뭐 피팅 밸브 같은 거, 피팅 밸브가 어차피 뭐 이거 또 에너지 플랜트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건데 배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최근에 움직이는 건 배 쪽보다는 이제 플랜트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피팅 밸브도 좀 괜찮다. 얘네도 굳이 묶으면 또 재건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이란만 부서진 게 아니죠. 카타르 시설 아니면 사우디에 있는 거, 뭐 웬만한 애들, 특히 바레인에 있는 시설도 다 많이 부서져가지고 재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보니까 카타르가 이제 LNG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천연가스를 이제 액화해서 만드는. 근데 그 이미 어제 나온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거 전쟁이 사실상 뭐 거의 끝났다. 전쟁이 안 끝났으면 재건 비즈니스를 못 하거든요. 왜냐? 아니 안 끝났는데 지금 복구하다가 미사일 또 맞으면 또 부서져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보통 재건 사업을 하는데, 카타르가 이미 직원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재건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주 휴전이 그냥 종전일 수도 있다라고 카타르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좀 있었고, 그리고 더하면 또 금융주 안에서는 또 은행주 괜찮았고요. 그리고 더하면 테마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거는 제가 전에 뭐 다날이나 헥토파이낸셜,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애가 관련주인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이 상반기 내에 어려울 거라고, 그게 위헌 소지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해외에서 또 그 서클도 그렇고 우리나라 재료가 좀 많이 추가된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런 애들 정도가 괜찮았다. 그리고 오늘 골고루 올라왔는데 유난히 좀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뭐 지금 과정은 당연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정상의 이제 정상화다. 전쟁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이번에 조정 나오면서 제가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움직이는 가격이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는 가격일 거다. 좋은 종목도 너무 싼 애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온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시장 또는 어제 같은 시장이면은 딱 느낌상으로 어때야 맞는 거냐면, 급등 들고 있는 애 중에 급등해서 쏘면서 올라오는 종목이 내 계좌에 몇 개가 추가되고 있어야 돼요. 그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거 올라가고 확인하고 사면 늦다고. 그리고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 섹터 전체가 센 날은 아닌데 들고 있는 애들이, 날아가는 애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된다고. 뭐 오늘 아주 좋은 그림이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을 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란 얘기를 또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인 어제 나왔던 얘기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를 쭉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군사무기 공급하면 관세 50% 때리겠다. 그리고 이란과 호르무즈 통행료를 공동 징수한다는 얘기가 미국 언론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저거는 어제 말이 다시 바뀌기는 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이 거두려고 하고 왜 네가 걷냐고 막다가 그냥 그럴 거면 같이 걷자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야 무슨 소리야 걷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이랑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합의한 이후에 서로 공격한 적 있나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 군사 공격 한 번도 안 했고요. 이란이 미국도 공격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레바논 남부 지역에 또 헤즈볼라가 있는데 헤즈볼라가 그 대표적인 이란의 대리 세력이잖아요. 이란 대리 세력 프록시라고 불리는 애들이 예멘 후티 반군, 하마스 아니면 헤즈볼라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을 하나만 꼽자면 헤즈볼라입니다. 참고로 레바논이 정규군이 있어요. 근데 헤즈볼라가 군사력이 너무 세가지고 레바논도 손을 못 댈 정도로 헤즈볼라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 입장에서도 헤즈볼라가 머리가 아픕니다. 얘네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제 이란 지원받고 이게 레바논 남부 지역 얘네가 사실상 통치 중이거든요. 레바논 정부가 손도 못 대요 남부 지역을. 그래서 얘네한테도 골치 아픈 세력인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호지볼라를 때리면서 이란이 이거 맞자마자 뭐라고 했죠? 야 휴전하자더니 왜 때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니는 안 때렸잖아. 우리 이란을 안 때린 거지. 레바논 헤즈볼라는 그 협상했던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란은 레바논 공습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은 중지했지만 헤즈볼라는 그냥 계속 때리겠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공격은 휴전 합의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때리든 말든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게 이거 지금 휴전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판 엎어버려가지고 휴전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제 밤에 나왔던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질 거예요. 백악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가 사실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부 통행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대면 회담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래서 합의 이행할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전에 이게 전쟁이 이제 2월 28일 시작해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휴전 협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냐면 지금 전투기 출격한 횟수만 지금 10,000회가 넘어요. 10,000회가 1000이 아닙니다. 10,000회가 넘었고 타격대인가 이거 목표물 터진 게 13,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죠? 휴전 이후에 공습을 실제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휴전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나온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마린 트래픽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이거 볼 수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보면 이게 점으로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점점점 이런 거는 뭐냐면 정박 중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배가 점으로 찍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찍혀 있는 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배입니다. 그럼 여기를 당겨가지고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로 통행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몇 대 안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당겨서 보면은 여기 호르무즈 해협 안쪽 여기를 보면은 여기 점으로 찍혀있는 거 엄청 많죠. 지금 여기 근처에 발이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 여기도 점점점점 많죠. 지금 통과를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들이 지금 2,700척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빨리 풀려야 되는데 통행은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우디가 한번 공격을 이거 휴전 그 발표를 한 이후거든요. 근데 이란이 미국 쪽은 안 때렸는데 미군 기지 이런 거 안 때렸는데 사우디의 동서횡단 송유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여기 이쪽 지도를 보면 사우디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수출하는 게 여기가 막혀서 안 되니까 동서횡단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쏴가지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으로 나가는 그쪽 경로를 많이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거 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드론 공격을 한번 한 겁니다. 저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직접 별도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협상하는데 자꾸 헤즈볼라 때리니까 머리 아파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공습을 좀 자제해라. 또 왜 자꾸 그러냐? 네가 판 엎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종전 협상이 아주 낙관적이고 이란 지도자들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란 지도부는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뭐 이겼네 마네 하면서. 근데 그거 볼 필요가 없다. 왜냐? 이런 지도자들이 언론에 하는 말이랑 회담할 때 하는 말은 아예 다르다. 회담할 때는 살려달라고 한다잖아요. 맨날.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여튼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가 협상 낙관적이라고 하는 건 뭐 맨날 그래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때 니네 설마 수수료 받고 있니? 그거 안 돼 받지 마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오늘 장중 몇 시간 전에 나온 보도가 이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이제 여니까 석유 수출하려고 지금 재개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헤즈볼라를 이번에 미국이 많이 도와주니까 뭐 때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원래 몇 개가 있었거든요. 뭐 뇌물수수 혐의도 있고 뭐 사기 혐의도 있고, 그게 보면은 3건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현직 총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재판받는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12일에 재개될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이란이 휴전에 서명을 딱 해버리면서, 휴전하자고 이제 딜을 딱 해버렸죠. 그러면 이게 전쟁 중에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중에 뭐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멈춰요. 근데 휴전이 시작이 돼버리면서 이스라엘의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 어떻게 되죠? 네타냐후 총리 재판이 멈춰 있었는데 지금 재개된단 말이에요. 그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대통령이 있긴 한데, 네타냐후 총리 측근들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이거 좀 뭐 사면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사면해주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뭐 사면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여튼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적어놓으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는 시각이 좀 많냐면, 뭐 때리는 거는 인정하고,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나 하마스 공격하고 이란 공격하는 거 국민적인 지지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자기들 적대 국가 때리는 건 다 오케이인데, 그래서 비상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는데, 전쟁이 끝나버리면 네타냐후 총리 구속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이게 어디랑 똑같은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벌써 4년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누구죠? 젤렌스키죠. 젤렌스키도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젤렌스키 최측근들 지금 다 해외로 도망갔어요. 다 돈 받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 받은 건 결국 별명, 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최측근들 별명이 뭐냐면 젤렌스키 지갑입니다. 젤렌스키가 자기가 돈 받기가 힘드니까 최측근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대신 받게 하거든요. 근데 걔네 최측근들이 지금 이미 다 반부패 조사 들어가서 구속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해외로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잠적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얘네 지금 선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계엄이 선포돼 있기 때문에 선거를 못해서 젤렌스키 임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이거 전쟁 끝나면 젤렌스키 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전쟁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똑같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저게 좀 변수입니다. 재판 재개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이거 비상사태 다시 선포하려고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100불 언더로 들어와가지고 뭐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좀 튀어가지고 한 104달러 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와 있어요. 여기 라인에 계속 걸려있고, 주말 동안 무슨 얘기 나오냐에 따라서 뭐 협상이 잘 되면, 처음으로 대면 협상하는 거니까 잘 되면 90달러가 여기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증시 폭등하는 겁니다. 그 부분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쭉 보고 종목들 흐름 체크한 다음에 딱 끝낼 겁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기존의 2배 가격으로 매입했다. 애플이 원래 자기들이 부품을 사는 다른 거래 고객사들이나 아니면 하청업체들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뭘로 유명하냐면 단가 후려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A라는 부품이 필요해요. 얘는 아이폰은 워낙 잘 팔리니까 1년에 2억 대 이상 팔리거든요. 그러면은 A라는 부품을 다른 하청업체가 1달러를 불렀다. 그러면 이게 비딩을 붙여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 B 업체를 딱 불러가지고, 야 너는 얘네 1달러 준다는데 니네 0.9달러에 가능하니? 그럼 얘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다시 A한테 가가지고, 야 쟤네는 0.9달러 된다는데 니네 뭔데 1달러냐? 0.8로 깎어 해가지고 끝까지 깎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기업들이 다 그렇긴 한데 애플이 저걸로 유명하거든요. 삼전 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반도체 사갈 때도 항상 저런 식으로 후려치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전닉스가 저 공급 딜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얘네가 후려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한 10,000원 정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15,000원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후려쳐서 깎은 거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흥정하듯이. 그랬는데 이번엔 되게 특이하게, 예를 들어 삼전이
나는 10,000원만 받을 생각하고 평소 때처럼 15,000원을 불렀는데 애플이 알겠다고 15,000원을 그냥 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딜하는 사람도 뭐 신기했다 그러죠. 애플 갑자기 왜 저러나 쟤? 뭐약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왜 그런 거냐면은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 나온 것도 이거 갤럭시 S26도 나왔잖아요. 근데 갤럭시 S26이 지금 가장 비싼 모델이 울트라 모델이거든요. 울트라 이거 화면도 그게 제일 비싼 모델이죠. 울트라가 그 용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뭐 256GB, 512GB, 1TB 있는데 제일 비싼 게 당연히 1TB일 거 아니에요? S26 울트라에 1TB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50만 원. 아니 핸드폰이 지금 250만 원입니다. 참고로 256기가 제가 봤을 때 180만 원인가 그래요. 아니 울트라에서 가장 싼 모델이 180만 원. 얘 가격을 또 많이 올렸죠.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랑 뭐 다른 게 병목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하는데 웃긴 거는 이번에 나온 그 아이폰 신형 시리즈는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아니 분명히 애플도 지들이 메모리 반도체 살 때 비싸게 샀을 텐데 다른 회사 가격 다 올리는데 아이폰은 안 올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아이폰이 되게 싸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애플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 보니까 자기들 보유연금이 많으니까 일단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사재기로 그냥 자기들이 다 이제 땡겨버린 다음에 가격을 쭉 밀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핸드폰 가격을 안 올리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판매량, 그러니까 퀀티티를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쇼티지여서 기존 2배 가격을 불러도 애플이 그냥 사가더라 라는 겁니다. 업황이 계속 괜찮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포장재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비닐, 필름, PET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비닐이랑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거 당연히 모든 산업에 다 쓰이는데 특히 지금 문제라는 게 뭐 식품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거 뭐 두부 포장할 때도 위에 비닐로 덮고 밑에 플라스틱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음식 시킬 때도 플라스틱 용기에 많이 오는데 이게 모든 섹터가 다 문제지만 음식료 섹터가 지금 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게 나프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열릴 거니까 들어오면은 지금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가장 먼저 넣겠어요? 상식적으로 정부가 봤을 때 아 여기도 부족, 여기도 부족, 저기도 부족 다 달라고 아우성인데 모두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냐면 뭐 식료품도 문제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지금 병원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있는 주사기 있죠? 주사기도 플라스틱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링거 맞을 때 그 수액 그거 있죠? 그것도 다 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납사가 이제 수급이 풀리면 가장 먼저 공급하려고 하는 게 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린 애들은 이제 손가락 벌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포장재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얘네에다가 같이 묶여가지고 이번 주에 좀 움직였던 게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애들이나 뭐 대한유화 금호석유 뭐 그런 화학인 애들도 좀 움직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래 올해에 우리는 올해 중에 뭐 얼마 정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뭐 착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올해 착공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게 100개라면 그 예상 대비해가지고 지금 절반도 착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인공지능 지금 버블 픽하고 나왔나? 그러면은 큰 돈 드는 거니까 안 하겠죠.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근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전력 설비가 지금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전기도 부족하고 그 전기를 갖다 붙일 전력 설비 뭐 변압기, 배전반, 차단기 이런 거 있죠? 그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AI 버블이나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왜냐? 이게 없어가지고. 근데 얘네가 특히 변압기나 배전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좀 있냐면 뭐 좀 묻히기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가별로 상호 관세 부과한 거 말고 품목 관세 부과한 게 있거든요. 그게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차단기나 변압기에 철강,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세를 때리니까 얘네도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우리는 10,000원에 수출하던 건데 여기 관세를 내서 20% 맞았다. 그럼 우리 잘못 아닌데 12,000원으로 판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옛날에 10,000원에 사던 걸 12,000원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특히 많이 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고객사들이 야 니네 뭐 보니까 최근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랑 철강 관세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가 됐건 내가 관세도 다 내고 사갈 테니까 그냥 빨리 줘 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이게 관세를 실제로 막고 있는데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거 없어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키워드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변압기 만드는 애가 크게 보면 이제 4개 정도가 있는데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일진전 저기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뭐 일진전기나. 근데 얘네들 중에 미국이니까 키워드가 그러면 변압기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애는 누굴까? 그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얘가 그냥 넘버원이에요. 다른 애들도 하긴 하는데 얘가 좀 수출 비중을 보면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 비중이. 근데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묻혀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 AACR 미국 아마케가 진행됩니다. 몇 개 종목이 추가됐는데 한번 이거를 캡처를 한번 하셔가지고 뭐 관심 종목에 넣고 보세요. 이게 카나프가 추가됐죠 어제. 그래서 이런 애들 다 올라올 수 있는 애들. 오늘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급등한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이제 개별 종목들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준이 되는 삼성전자랑 그리고 하이닉스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은 실적 너무 잘 나왔고 하이닉스는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 두 개 뭐 그게 그거니까.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밀렸던 게 이제 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세론이 나왔던 게 이제 여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밀어 올려가지고 신고가 정리 상단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랑 같이 보려면 메모리가 누구 있어요? 당연히 마이크론 있고 여기다 더하면 2개 종목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그럼 얘네를 봤을 때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은 어제 여기 보면 신고가였어요. 벌써 올라가가지고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있는 참 대단합니다. 얘네가 다 메모리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뭐 디램이랑 낸드 트리오는 얘랑 얘인데 뭐 움직이는 거 그냥 똑같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업황이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상위가 오늘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가 다 센 게 아니라고 했죠. 들고 있는 애들이 날아간 거지. 그러면 시총상위 애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아니면 펩트론, 티슈진, 뭐 보로노이, 올릭스 사실 내용 보면 이거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진짜 다 좋기는 한데 여튼 비슷하죠. 최근에 내려왔던 게. 근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거는 삼천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천당이랑 알테오젠 급락할 때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죠. 이제 삼천당 영향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오늘도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삼천당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또는 급락이 나와도 이제 영향이 전혀 없고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 제갈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먼저 이제 또 고개 드는 게 이제 리가캠 덩치 큰 애 중간. 얘나 뭐 보로노이 뭐 이런 애들이고 여기다가 더하면은 좀 오늘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던 애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D&D 파마테. 여기 봉을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장중에 10% 나왔습니다. 그 오름 아니면 오름 테라퓨틱 아니면 에이플 바이오 뭐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 보면 뭐 거의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 영향이랑 삼천당 투콤보를 다 똑같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애들임에도 거의 움직임이 똑같이 내려왔다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오름 오늘 봉 큰 거 나왔죠. 그리고 얘도 잘 올라오는. 참 이게 보면은 여기다가 뭐 생긴 건 사실 거의 똑같은데 뭐 G2G 같은 애들도 내려오는 구간 보면 뭐 거의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얘네 다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뭐 좋은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여기다가 더하면은 이제 그 신규 상장으로 제가 듀오 얘기하는 거 있죠. 카나프랑 저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내가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 정도면 이거 사실 이 구간 가격 얘를 카나프 기준으로 한 4만 원, 그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한 5만 원 초중반 여기 라인 이 정도면 저는 제 생각에 아니고 리스크가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종목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들고 있는 게 좀 있고 여튼 얘네가 그 이후로 이제 이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뭐 얘네 있고 여기다가 더하면은 뭐 에임드 바이오나 알지노믹스 이런 거 나오겠죠. RG가 그러니까 얘를 한 17만 원 사고 여기서 다 때렸는데 뭐 이 정도면 이거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워낙 좋은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참 저게 돈이 무한이면 다 살 텐데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더 좋은 애들 위주로 좀 몰아놓고 그러면 되겠죠. 지난 1, 2주 사이에 우리가 했던 작업도 들고 있는 거 묻혀가지고 비중을 많이 늘려놓는 거였습니다. 여기다가 RNA 붙이면 원래 얘네 트리오 있잖아요. 알지노믹스랑 올릭스랑 ST팜. 그래서 올릭스, ST팜. 사실 저게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은 편한 선택지는 사실 얘가 맞는데 얘는 그냥 사놓고 그냥 아예 계좌 안 열어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오래 끌고 와도 되는 애라서 얘는 리스크 나올 게 딱히 없어요. 어차피 정확히 말하면 신약 개발이 메인인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애들 얘는 원료 만드니까 수주장고 아주 예쁘게 잘 지키고 있고 증설도 이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애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얘기했던 게
전력설비인데 전력설비 효성중공업이 신고가 트라이를 벌써 한번 했습니다. 여기 3월 26일 최고가 찍혀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은 300만원 307만원 정도 여기 찍혀있는 거기까지 벌써 다 올라와서 오늘 신고가 트라이가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설비가 진짜 괜찮은 섹터인데 이게 원래 한참 더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얘기했던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대한전선, 한일전기 이런 거. 그리고 제 기억에 어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증권사에서 전력설비 컨빅션 바이 쓰고 있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거 컨빅션 바이는 쉽게 말하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저도 비슷한 관점이고 얘가 이제 신고가 다른 애들도 트라이를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하면 돼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도 많기는 한데 그쪽까지는 뭐 할 필요가 저는 뭐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것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LNC 바이오였는데 LNC가 아시죠? 이제 차세대 스킨 부스터 원래 스킨 부스터 1세대로 하면은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고 2세대 스킨 부스터로 가면은 어차피 지금은 두 개인데 하나가 리투오가 LNC 바이오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셀르디엠입니다. 셀르디엠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 그래서 원래 얘네가 투톱이고 이게 워낙 잘 팔리니까 우리도 해볼까라고 지금 뛰어드는 애들이 있는데 원래 투톱은 얘네가 맞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제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리투 단일 매출이 몇 억이 나왔었냐면 한 37억에서 한 38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셀르디엠 4분기 매출이 몇 억이었냐면은 대충 봤을 때 36에서 37억입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셀르디엠 만드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시총이 한 5천억이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4천억대? 4천억 5천억 정도 되고 물론 LNC는 뭐 다른 비즈니스도 하긴 하는데 LNC가 지금 시총이 한 1조 중반? 한 1.5조 정도 될 거거든요. 보면 LNC 시총 맞죠? 1조 5천억. 그럼 여기다가 더하면 한스바이오메드 얘가 시총이 한 4천억 맞죠? 5천억 언더죠? 얘네가 크게 보면 거의 똑같기는 한데 둘 다 잘 팔리는 것 같고 그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팔리고 있는 포션 거의 비슷한 상태고 거기다가 그러면 너무 잘 팔려서 없어서 못 파니까 증설을 하냐 안 하냐 당연히 둘 다 미친듯이 증설하고 있죠. 올해 중에 캐파가 몇 배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한 게 뭐 이거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한스바이오는 안 했고 NNC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NNC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때리고 그리고 여기서 샀는데 이거 올라갈 때 욕심내도 안 팔고 밑에서 추가로 비중 눌린 다음에 여기서 다 때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팔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판날이 이제 꼭지가 됐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것도 물론 앞으로 비즈니스 돌아가는 거를 봐야겠지만 갑자기 안 팔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사제에서 뭐 이물질 나왔다 뭐 이런 막 천재지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봐야겠지만 그런 특이사항이 없다고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우리는 없거든요. 다 팔아가지고 근데 이거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저 같으면 더 샀지. 이거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런 거 팔면 바보 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바로 드는 이거 더 사면 더 샀지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다시 살 것 같은데 여튼 얘네 이 가격에 오늘 봉 정도면 이거 추세 전환하는 봉으로 봐야지 합리적이지 않을까. 얘네 사실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중간중간에 자주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종목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너무 싸가지고 이거를 당연히 팔면 안 되겠죠.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애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 뭐 바이오도 괜찮은 애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것 중에 또 뭐 눈에 띄었던 거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나 아까 얘기했던 거 뭐 덕산네오룩스 그래 원래 얘네까지 보면 디스플레이 소재가 원래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소재로 보면은 얘가 대장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오늘 박스 상단 뚫으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M16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OLED 디스플레이 소재 패키지를 묶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그전이 M14였고 이번에 M16인데 거기에다 이제 소재 납품하는 게 뭐 삼성 전기도 있고 덕산네오룩스도 있고 뭐 그리고 넓게 봐서 기판으로 가면은 삼성전기, 이노텍 뭐 이런 애들이 뭐 크게 보면 투톱이고 더하면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심텍 뭐 이런 거 괜찮은 거 많은데 아무튼 오늘은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또 괜찮길래 덕산 같은 애들이 이제 좀 추세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 디스플레이도 괜찮거든요. 얘네도 숫자가 은근히 잘 나와가지고 이제 잘 나올 거라. 저런 애들 그리고 MLCC로 보면은 MLCC도 지금 쇼티지인데 기판이랑 같이 묶어서 그럼 MLCC 하면 3톱 있죠. 삼성전기랑 뭐 아모텍 아니면 사마콘덴서
얘네가 나란히 신고가, 얘 신고가, 얘 신고가, 얘 신고가 다 왔죠. 그래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IT 부품이나 소재 보면은 한 이런 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제 피팅 밸브 봐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성광밴드, 태광, 얘네가 투톱이고, 더하면은 그 본행제, 그 LNG 운반선이 이제 호르무즈협이 지금 열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 얘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솔직히 둘 다 비슷한데 한국카본이 좀 더 낫고, 그리고 여기 둘 중에 고르면은 여기서는 태광이 좀 더 나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거긴 해요. 얘네 둘이 그거, 얘네 둘이 그게 그거. 큰 차이는 없는 애들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 정도를 보면 사실상 뭐 할 얘기가 뭐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면 해운주 오늘 움직이고, 사실 해운주가 또 전쟁 얘기 나오면 튀는 애들인데 오늘 대한해운이 상한가였습니다. 얘는 뭐 단기 매매하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솔직히 이게 사서 끌고 갈 종목은 아니라서, KS해운, 뭐 흥하해운 뭐 이런 애들 정도가 오늘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철강으로 보면 어제 철강 상한가 많았거든요. 한국철강, 뭐 대한제강, 뭐 부국철강 이런 애들 여기 정도. 이거는 사실 굳이 얘기하면 저는 좀 잡테마 개념에 가깝다. 근데 이게 해운이 생각보다 이게 자산도 많고 실적 안정적으로 엄청 잘 버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걔네 문제가 밸류 프리미엄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매년 잘 버는 거는 좋은데 성장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밸류를 이번에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데 여기까지 할 생각은 저는 없고 그냥 이런 애들까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면은 뭐 얘기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이란 얘기 많이 나올 거니까 대면 협상에서 무슨 얘기 오갔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산유국들이 통과하려고 이미 준비가 시작됐다고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말에 실제로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정도를 보면 되고,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날아가면서 회복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으셔야 정상입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저 마린 트래픽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두 개랑 비교해서 보면 되거든요.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 여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이에요. 근데 여기는 통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쁘게 잘 지나다니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당겨서 보시면은 여기 해협 가장 중요한 여기 이쪽 구역 지나는 배가 별로 없죠 지금. 그럼 그 와중에 몇 개 배를 딱 찍어가지고 보면은 그 여기 패스트 트랙 누르면 그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 출발한 데가 지금 여기잖아. 이 배가 이건 이란 배인 거예요. 이란 배는 지들 거니까 당연히 건들지 않겠죠. 그리고 몇 개 배가 이제 빠져나온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아마 얘쯤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얘도 이란에 출발했네. 아까 전에 캡처한 걸 보면은 이렇게 과거 어느 통로로 왔는지 여기 보면은 실선으로 돼 있고 점선으로 돼 있죠. 실선은 이게 AIS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배들이 지나다닐 때 뭐 GPS 키는 것처럼 자동 식별 장치를 키거든요. 근데 켜놓고 오다가 이 구간 호르무즈에 통과할 때 지금 끈 거예요. 자동 식별 장치를 혹시 맞을까봐. 그럼 지나고 나서 다시 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들이 이제 몇 대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 뭐 본격적으로 뚫려가지고 여기처럼 마블만대부처럼 이렇게 통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어차피 주말에는 시장이 안 열리니까 보게 되면은 코인 보면 되고요. 코인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마린 트래픽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좀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통과가 많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번 주 주말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